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던 이 게시판에 제가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는 5개월 전 결혼 약속한 사람과 파혼한 29살 여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더 진행되기 전에 빨리 파혼하길 너무 다행이란 생각이 들 정도로 시어머니 될 뻔했던 그분 생각만 하면 몸서리가 처지네요. 신상 문제도 있어 많은 이야기들을 다 풀었을 순 없고 딱 그 남자와 예비 시모와 있었던 일들만 써보겠습니다. 주작이라고 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실화 맞고요.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세상에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도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전 남친은 저보다 4살 많았어요. 당시에는 너무도 다정하고 성실했던 남친이라 딱히 흠 잡을 것도 없어 보였어요. 아무리 제가 결혼 생각이 별로 없었다고는 해도 20살 철없는 연애할 나이는 아니었기에 상대 부모님 노후 준비나 재정적인 문제도 잘 살펴보긴 했었죠. 그런 점에서 역시 별 문제 없는 남자였습니다. 남친 집에 인사 갔을 때도 저는 시어머니 될 분께 좋은 인상을 받았었거든요. 참고로 남친은 중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남친에게는 홀어머니에 남동생 하나 있었어요. 남친은 아직 독립하지 않은 상태였고 저는 전근으로 인해 남친이 살던 지방으로 혼자 이사 온 상태였죠. 그러다가 만나서 연애한 거고요. 예비 시모가 저희 결혼 생각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아들네한테 별 간섭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자기들끼리 잘 살면 그만이지. 요즘이 예전처럼 시집살이 시키는 시대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게 쿨한 면모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신혼집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당시 예비 시모가 그러셨거든요. 시골에 땅이 있긴 한데 개발 예정이라 땅값이 오르고 있다고. 그걸 당장 팔면 신혼집은 해줄 수 있으나 손해이니 나중에 팔아서 저희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은 건 절대 아니었고 그냥 말씀만이라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어 말씀하시는 어머님 말씀에 좀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갭 투자 목적으로 매매해서 갖고 있는 17평짜리 빌라 하나가 있는데 신혼집을 거기로 들어오면 안 되겠냐고 하시더군요. 요즘 집값도 비싼데 굳이 나가 살지 말고 내가 세주는 빌라에서 마침 내년에 사람 나간다니까 그때 들어오면 딱이겠네. 거기서 살면서 청약 부지런히 넣고 있어봐. 괜찮은데 당첨되면 내가 그때는 땅을 팔아서라도 돈을 좀 해줄 테니까. 응?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빌라는 시댁이랑 걸어서 거의 2분 거리였어요. 어머님 댁은 아파트였고 그 길 건너 빌라 골목에 있는 집이었어요. 왕복 4차선 도로에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가면 되는. 어머님 말씀만 들으면 거의 반합가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 느낌? 그랬습니다. 괜히 딴 데 돈 쓰지 말고 거기 들어와 살으라고요. 저는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생각해 본다고 말씀드리고 저희 부모님께 이 얘기를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특히 반대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적당히 서로 돈 부담해서 처음부터 그럴듯한 아파트 들어가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저희 엄마 입장은 신부인 저희 쪽이 집값을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제가 괜찮은 아파트에서 시작하길 바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단칸방에서 시작하신 후 자수성가해서 지금 50평대 자가 아파트에서 살고 계시는데 결혼 초에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딸인 저는 그런 고생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셨어요. 물론 17평이 작지는 않지만 어머님은 시댁이랑 너무 가까운 것도 그렇고 게다가 그렇게 가깝게 살아야 하는 거라면 시어머니가 어떠신 분인지 제대로 좀 알고 이래저래 조금 더 고민한 후 결정하길 바라셨어요. 하지만 예비 시모의 입장은 강경했습니다. 신혼부부가 뭐하러 처음부터 좋은 아파트에서 사냐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이 생기면 그때 옮겨도 늦지 않고 정 집이 너무 좁다 싶으면 바로 옆에 시댁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애 키우면 서로 좋지 않겠냐는 입장이셨어요. 그런 의견 충돌 때문에 남친이랑도 조금씩 다퉜고 이 결혼 정말 진행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스물스물 들 때였어요.
예비 시모가 할 말이 있으니 저만 따로 봤으면 좋겠다며 제 직장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부랴부랴 일 정리하고 급하게 내려갔더니 어머님이 제 차에서 얘기하자고 하시더군요. 제가 카페로 모시겠다고 하니 버럭 화를 내시면서 곧 결혼할 애가 이렇게 돈을 물쓰듯 펑펑 써야 되겠니? 급한 일이다. 잠깐 얘기만 하면 되니까 어서 차에 타. 이러시길래 기분이 굉장히 상한 채로 차에 탔습니다. 예비 시모가 서둘러 말씀하시더군요. 앞서 말했던 어머님이 세 주고 있다는 17평짜리 빌라에서 세입자가 조금 급하게 나가게 되었다네요. 당장 2달 뒤에 나가게 되었다면서 저희 보고 그 집에 빨리 들어오라고 결혼을 재촉하시더라고요. 그 집 비워놔서 뭐해. 어차피 결혼할 거 빨리 혼인신고하고 들어와라. 응? 괜히 또 다른 세입자 들였다가 타이밍 안 맞아서 붕 뜨면 어떡하니.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그렇게 결혼을 하라고 하시는 건 요즘은 혼인신고 먼저 하는 것쯤은 일도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서로 집까지 다 왕래했는데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지 뭐. 이렇게 된 거 빨리 상견례 잡고 날짜도 잡고 어서 결혼식 올리자. 어머님, 집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그냥 다른 세입자 받으세요. 사실 저희 결혼에 대해 더 이야기도 해야 하고요. 만약 결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저희 보금자리는 알아서 구해볼게요. 둘 다 직장도 탄탄한데 대출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무슨 놈의 대출이야, 대출은. 빚이나 갚아가면서 결혼 생활 하라고? 그건 말도 안 된다. 예비 시모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가 그 집에 들어와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이유는 아들 결혼하는데 지원해줄 돈이 없기 때문이시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지원 안 해주시면 안 해주시는 거지. 꼭 어머님 집에 들어가야 할 이유는 또 뭐냐고 제가 되물었어요. 거의 처음으로 말대꾸 비슷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어머님 기에 눌려서 거의 내내거렸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바보 같긴 하지만 그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모가 하시는 말이 집 하나는 해줘야 너도 나를 시애미 취급할 거 아니냐. 요즘 애들 영악해서 시부모가 뭐 안 해주면 대번에 무시한다고 하더라.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그리고 니들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괜히 돈 쓰지 말고 엄마가 그 집 쓰라고 할 때 써. 거기서 돈 많이 모아서 집 사서 나가면 되잖냐. 응? 시댁도 근처고 얼마나 좋아. 어머님, 근데 저 오빠랑 조금 더 결혼에 대해 얘기를 하고. 아니, 대체 무슨 얘기를 또 한다는 거야. 그만 질질 끌고 다다음 달에 들어와. 응? 뭐 가전 가구 살 것 있냐? 우리 아들 방에 있던 침대랑 내가 장롱 하나 어디서 얻어다 줄 테니까 그거 쓰고. 응? 어머님, 어떻게 신혼살림을 그렇게 해요? 저는 새살림으로 하고 싶지 중고 싫어요. 그리고 오빠 침대 그거 슈퍼싱글이잖아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저희가 그냥 알아서 얘기 끝낼게요. 어떻게 그러니? 이게 다 돈 버는 방법이야. 네가 어려서 몰라서 그래. 아무튼 얘기를 좀 들어봐. TV도 우리 부동산 사장님이 창고에 버려둔 거 한 42인치 그 정도만한 거 하나 받은 거 있거든? 그거 구해다 줄 테니까 TV도 살 필요 없고 냉장고도 그냥 사지 마라. 코앞이 시댁이고 여기 김치 냉장고도 있는데 뭐하러 사니? 네? 신혼집에 냉장고를 들이지 말라고요? 그래, 너희 뭐 결혼해서 음식이나 많이 해먹겠니? 그냥 장 본 건 우리 냉장고에 갖다 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건 가져다 먹어. 왔다 갔다 하면 운동도 되고 좋지. 그리고 그렇게 해야 서로 살붙이며 정도 들지. 나한테 요리도 배우고. 네? 어머님 어떻게 그래요? 농담이시죠? 작은 원룸에 살아도 냉장고는 필수인데요. 그거는 그거고 너희는 1분 거리에 시댁이 있잖냐. 그리고 뭐 밥 먹을 일 있으면 우리 집 와서 먹으면 되고 뭐 하루 냉장고 사서 돈 버려. 다달이 나가는 전기세도 무시 못한다. 어머님, 정말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예, 17평인데 뭐 가전 가구 드릴 게 있겠니? 굳이 필요한 게 있으면 너네 회사 법인카드 있지? 그걸로 조금씩 사봐. 예, 요즘 똑똑한 애들은 다 법인카드 잘 굴려 쓴다더라. 너도 그런 현명함이 있어야지, 응? 어머님,
신혼살림을 제 회사 법인카드로 사라고요? 아니, 냉장고를 사지 말라는 말씀도 너무 놀라운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님 듣고 있자니 너무하시네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제가 얼굴이 빨개져서 예비 시모에게 뭐라고 말하자 더더욱 화를 내며 제가 말을 못 알아듣는 맹추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너무 어려운 분이었고 저도 뭐가 뭔지 몰라서 그전에는 그저 내내거렸는데 뭐 법인카드로 신혼살림을 사라고 하질 않나, 냉장고를 사지 말라고 하질 않나, 도를 넘는 황당한 참견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니 이렇게 돌변하신 예비 시모에게 너무 놀랐고 무서웠어요. 그렇게 도망치듯 차에서 나와서 회사로 올라왔고 바로 남친에게 전화 걸어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저는 남친이 길길이 날뛰면서 우리 엄마가 왜 그러지? 미안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든 사실을 차분히 듣던 남친이 뜻밖의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돈 아껴서 남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건데 그게 그렇게 고가워? 막말로 너희 집에서 집값 대주실 것도 아니잖아. 뭐? 아니, 다 대주시는 건 당연히 아니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태주신다고 했어. 그 부분은 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 곳을 전부 부모님한테 기대? 어느 정도는 대출 받을 생각도 해야지. 나는 대출 싫어. 단 한 번도 빚 있는 상태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무섭기도 하고 나 살 때 전부 현금으로 낸 거 알잖아. 아니, 그건 그런데 그렇다고 어떻게 요즘 세상에 앞으로 대출을 하나도 안 받을 생각을 해? 아니, 오빠, 그건 그거고 어떻게 신혼집에 냉장고도 안 사냐고. 그게 말이 돼? 신혼집에 모든 걸 다 갖춰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좀 버려. 그래, 우리가 뭐 얼마나 밥을 해먹겠냐. 그리고 코앞이 우리 집인데 뭐 먹을 일 생기면 우리 집 가면 되지. 엄마 말이 영 틀린 것도 아니잖아. 네가 어려서 그런가 본데 돈 아끼려면 다 그렇게 조금씩 참고 불편함 감수하면서 사는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 나 없으면 적적하실 텐데 네가 냉장고 핑계로 우리 집 자주 들락날락하면 더 친해지고 정답고 좋지. 뭐? 들을수록 황당한데? 아니, 다 떠나서 그러면 직장 법인카드로 신혼살림을 사라고 하시는 게 오빠는 그럼 말이 된다고 생각해? 걸리면 나더러 깜빵 가라고? 제가 황당해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자 남친이 본인이 더 버럭 성을 내더라고요. 막무가내였습니다.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냥 하신 말이라고. 그리고 본인은 절대로 대출 안 받고 살겠답니다. 사실 남친이 그 전에도 좀 짠돌이끼가 있었어요. 사람 만나면 돈 써야 해서 연애도 안 하고 친구도 잘 안 만나고 살아왔다더군요. 회사에서도 악착같이 돈 아끼면서 사비 내야 하는 회식엔 참여도 안 해서 직장 동료들이랑 살갑게 지내지도 않는다면서. 그때는 왜 그랬는지 그런 게 좋아 보였어요. 술값으로 돈 날리지도 않았고 그런 모습이 건전해 보였거든요. 그러다가 저를 만났고 저한테는 그렇게 돈 아끼지 않았어요. 이 정도로 비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결혼 생각도 안 했겠죠. 물론 할인 받는 것에 엄청 예민해야 한 점은 있었으나 서로 거의 반반씩 부담해서 데이트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점이 알뜰해 보이고 좋았습니다. 저도 낭비하며 살지 않았고 사회 초년생 때부터 좀 무리해서 적금 든 덕분에 또래보다 2~3배 정도 많이 돈 모아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 결혼하면 자금 대주시려고 저 어릴 때부터 모아두신 목돈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친의 돈을 보고 만난 건 아니지만 그런 성실함과 경제관념이 마음에 들고 자상한 면이 있어서 결혼을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말꼬리가 길어져 심각하게 다투게 되었고 결혼 얘기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의 태도와 너무나도 다른 모습에 실망도 커서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와 평생을 가깝게 지내야 하는데 도저히 그렇겐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단점을 상쇄할 만큼 남친의 성격이 괜찮지도 않다는 걸 깨달았고요. 그래서 남친에게 전화로 파혼을 선언했어요. 오빠랑 결혼은 안 되겠어. 그만하고 싶어. 뭐? 너 설마 집 때문에 이러는 거야? 너도 다른 골빈 여자들처럼 대출 잔뜩 받아서 신축 아파트 들어가고 싶단 얘기야?
이래서 오빠랑은 절대 못 살겠다는 거야. 설마 내가 풀대출 끌어 모아서 무리한 집에 살자고 하겠어? 오빠나 내가 모아둔 돈도 있고 심지어 우리 부모님도 어느 정도 도와주실 수도 있다는데 굳이 우겨가며 어머님 주택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건 오빠야. 게다가 냉장고도 없는 집에서 내가 왜 살아? 내가 오빠를 사랑한 건 맞지만 결혼은 현실 그 자체인데 결혼 전보다 나아지진 못할 망정 더 불행하게 살 거라면 그 결혼 난 절대 안 할 거야. 너 정말 뇌가 있는 애니 없는 애니? 나랑 결혼하면 불행해진다고? 너 지금 엄청 잘못된 생각하는 거야. 우리 집 시집 오면 아끼고 아껴서 10년, 20년 후에는 남들보다 훨씬 부자가 될 텐데 신혼 때 잠깐 힘든 거 그걸 못 참고 남들처럼 돈 펑펑 쓰고 싶어 한다니. 네가 참 한심하다. 남친은 그렇게 혀를 끌끌 차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순간에 파혼하고 헤어졌죠.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며칠 뒤 새벽 4시 반에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회사 출근 알람인 줄 알았습니다만 눈 비비고 본 핸드폰 액정화면에 뜬 어머님이라는 세 글자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지금이 몇 시인데 전화를 다 하나 싶어서요. 받아서 무슨 소리 하시는지 드러나 보자 싶더군요. 통화 버튼 누르자마자 벼락같이 호통치는 소리에 잠시 귀청이 떨어져 나갈 뻔했습니다. 네가 뭔데 파혼을 하자 말자 하냐? 어?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새벽 4시 반입니다. 너 진짜 후회할 거다. 응? 그리고 너 때문에 그 집 다른 세입자들이 타이밍 놓치고 아까운 새만 날리게 됐어. 네가 책임져라. 네? 제가 책임지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이렇게 파혼할 줄 알았으면 그 집에 바로 다른 사람 세줄 걸 그랬잖니. 네가 책임지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놓거나 아님 나한테 이렇게 손에 끼친 거 전부 위자료로 내놔라. 네? 위자료요? 저희 결혼도 안 했는데요? 결혼 얘기가 나왔으니 이렇게 된 이상 혼인 빙자 사기지. 고소하려면 고소할 수도 있어. 어디서 되먹지 못한 게 들어와서는. 네, 고소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이런 한 장 뱉어야 하는 상황이면 두 말 않고 드릴게요. 대신 저도 무고죄로 고소할 겁니다. 파혼했다고 위자료요? 제가 어이가 없네요. 헛소리 하실 거면 전화 끊으세요. 저 출근해야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내뱉고 전화를 끊었어요. 분이 안 삭혀서 바로 잠이 오지도 않더군요. 그대로 전 남친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차단했는지 안 받더라고요. 진짜 황당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날 저녁 또 전 예비 시모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위자료로 얼마나 생각해 두었냐더군요. 자기는 2천만 원은 받아야겠대요. 저한테 정신적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 거동도 힘들고 부동산 관련해서 손해를 많이 봤다면서 2천 이하로는 합의를 안 해주겠다네요. 제가 지금 뭔 소리를 들은 건지 듣자마자 정신이 멍하더라고요. 일단 전부 녹취했습니다. 전 예비 시모가 그러더군요. 2천만 원 안 주면 네 직장에 찾아가서 사람들 앞에서 대자보 들고 시위할 거야. 결혼 빙자 사기 쳤다고. 너 그러면 혼사길 제대로 막히는 거야. 알간? 어떻게 할 거냐? 2천만 원 줄 거냐? 아니면 제대로 개고생 해볼 테냐? 어? 제가 대체 왜 2천만 원을 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집안 같아서 제가 그냥 조용히 발만 빼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곤란하죠. 협박죄로 제가 고소하겠습니다. 뭐? 네가 고소한다고? 협박죄? 이게 어떻게 협박죄냐? 응? 제 직장 찾아와서 명예훼손하겠다는 선언하셨잖아요. 2천만 원 요구도 애초부터 말이 안 되고요. 그만 전화하시고 이제부터 제가 선임한 변호사랑 통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변호사 상담 받으러 갈 거거든요. 예. 얘기 좀 더 들어봐. 무슨 고소니?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람 애미한테 네가 이렇게 할 수 있어? 결혼까지 약속했던 아들 여자친구한테 돈 뜯어내려고 하신 건 그쪽이죠. 뭐? 그쪽? 아무리 헤어져도 그쪽이 뭐니 그쪽이? 전 예비 시모가 갑자기 호칭 가지고 또 말꼬리를 잡으며 전화를 못 끊게 하더라고요. 아무리 지금처럼 진흙탕 싸움이 되어도 곧 죽어도 어머님이라고 불러야 한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주 어이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머님이라고 안 불렀다고 갑자기 엉엉 울면서 젊은 것한테 이렇게 무시받으니 그냥 살기가 싫어졌다면서 정신적 손해배상 어쩌고 또 헛소리 하길래 제가 소리를 빽 지르며 고소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을 또 바꾸면서 당분간 전화 안 할 테니 조금 더 생각해보라며 저를 달래듯 끊더라고요.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도 극대노하시며 전 예비시모가 2천만 원 들먹거리며 안 주면 제 직장에 찾아온다고 협박했던 걸로 민사소송이 되나 알아보러 다니셨습니다. 제가 전 남친한테 문자도 보냈죠. 변호사 사무실 명함들 사진 찍으면서 지금 소송 준비 중이라고 문자 보내니 그제야 전화가 와선 싹싹 빌더군요. 자기 엄마가 그러는 건 본인 의사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서 엄마가 돈 몇 푼 손해보고 눈이 뒤집어져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빌더군요.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똥 밟은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협박까지 당하니까 저도 눈이 뒤집어진다면서 제대로 소송 걸겠다고 했더니 그날 밤 저희 집에 전 예비시모랑 전 남친이 찾아왔어요. 현관문 앞까지 와서 벨 누르길래 주거 침입죄로 신고한다고 하니 제발 5분만 시간 내달라면서 제발 문 열어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문 여니까 전 예비시모가 굉장히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제 손을 잡으려 하길래 제가 손을 탁 뺐습니다. 그러니까 무안한 모습으로 사과하시더라고요. 그냥 좀 화가 나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다면서 진짜 소송 진행할 거냐고 물으시더군요. 제가 그럴 거라고 하자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으시며 제발 한 번만 봐달래요. 늙은이가 뭘 몰라서 헛소리 한 거니까 선처해달라면서 진짜 2천만 원 받을 생각도 없었고 제 회사에 찾아올 생각은 더더욱 없었다고 막 우시더군요. 전 남친은 그냥 고개 숙이고 묵묵히 서 있었고요. 제가 전 남친에게 말했습니다. 이날 이후로 당신네들 머리털 하나라도 내 눈앞에 보이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총동원해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겠어? 그랬더니 전 남친이랑 전 예비시모 둘이 고개를 강하게 끄덕이며 이제 전화도 절대 안 하고 앞으로 나타나지 않겠다며 약속하더군요. 제가 그것까지 전부 녹음했습니다. 각서라고 생각하고 다시 말해보라고 했더니 처음엔 자존심 상한 듯 말 안 하려고 하다가 제가 다그치니 그제야 떠듬떠듬 다신 안 나타나겠다고 입 맞춰 얘기하더군요. 네, 그날 이후로 연락 없어요. 정말 확실히 끝난 거죠. 똥을 밟아도 이런 대형 똥을 밟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도 한때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결혼까지 생각한 건데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된 건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전 남친이 그런 사람인 줄도 몰랐고 전 예비시모도 그런 식으로 상식 없는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골에 있다는 땅도 사실 예비시어머니 명의도 아니었더라고요. 예비시모의 외삼촌 명의 땅이었는데 혼자 김칫국 마시고 자기 땅이라고 우겼던 거라고요. 황당하죠? 어쨌든 지금은 다 끝난 일이고요. 저는 전근 신청해서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더 있으면 안 좋은 기억만 떠오를 것 같아서요. 다행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머지않아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전 남친 회사에 이 일이 소문이 나서 또라이 집안 낙인 찍힌 것 같다네요. 장가는커녕 선자리도 막힐 것 같다고. 전 남친은 저와는 다르게 인사이동이나 타지 발령 요청이 어려워서 근 10년은 망신당한 채로 출근해야 할 거예요. 정말 꼬시네요.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 차를 뽑았거든요. 몇 달 동안 끼니도 걸러가며 아둥바둥 일했고 다행히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마무리되어서 성과금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걸로 제 오랜 로망이었던 제네시스를 뽑았습니다. 그전엔 15년 된 중고차 끌고 다니고 있었고 잔고장이 많아 중고로 다시 판다 해도 100만 원 좀 넘을까 말까 하는 그야말로 똥차 끌고 다니고 있었어요. 새 차 사려니 괜히 돈 아깝고 그래서 정말 퍼지기 직전까지 타고 다니려고 했습니다. 남편 차라고 해야 하나?
저희 패밀리카는 신형 SUV이고 그걸로 남편이 애들 등하교까지 다 시켜줍니다. 저보다 출퇴근 시간도 더 여유가 있어서요. 가족끼리 놀러 갈 때도 SUV 타고 다녔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 중고차 끌고 회사 출퇴근하며 다녔던 거고 그 점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성과금도 통 크게 받았기도 하고 차량 디스크 쪽에 결함이 또 생겼다길래 남편의 강력한 주장 하에 기존 차 폐차시키고 새 차 뽑았습니다. 처음 차 계약한 날 시댁에다가도 얘기했죠. 시아버지는 너무 잘 됐다면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는데 역시나 질투 많고 심보 별로인 시어머니는 뭐하러 그렇게 비싼 차 뽑았냐 하시며 비아냥 대시더라고요. 솔직히 저 대기업 다니고 돈도 벌 만큼 벌었는데도 아낀다고 차도 안 바꾸고 열심히 돈 모아서 집 대출 부지런히 갚았거든요. 재작년쯤엔 남편 연봉보다 넘어섰고 뭐가 문제인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제 동료들 중에 외제차도 많아요. 그리고 제가 내후년부터 부서 이동이 예상이 되어서 출퇴근 시간이 좀 느슨해졌어요. 그래서 저랑 남편이 번갈아 아이들 등하원이랑 학원 라이딩까지 번갈아 책임질 수 있으니 저도 좋은 차로 애들 안전하게 태워줘야죠. 겸사겸사 그렇게 좋은 차 뽑아서 오래오래 끌잔 계획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사치 부린다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차값이 얼마라고? 차 한 대에 6천, 아니 거의 7천이나 해? 그렇게나 비싼 차를 꼭 끌어야겠냐? 어머님,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보, 됐어. 뭐하러 또 설명을 드려. 엄마, 살만하니까 사는 거야. 누가 들으면 우리가 외제차라도 끄는 줄 알겠어. 이 사람 능력도 좋고 그만한 차 예전부터 끌어도 됐었는데 돈 아낀다고 계속 그 똥차 끌고 다녔던 거야. 엄마는 맨날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남편이 저 대신 제 편을 들어주며 시어머니께 한 소리 하니까 그제야 아무 말 안 하시는 시어머니였어요. 그 전부터 그랬어요. 결혼 전에는 쿨한 시어머니인 척 하더니 막상 결혼 준비하면서 본색이 바뀌시더라고요. 신혼집 마련하는데 너무 휘청해서 양가 모두 예물 예단 안 하기로 분명히 말 끝냈었는데 결혼 한 달 앞두고 갑자기 제가 해오는 예물 예단이 꼭 받고 싶으니 야간 알바라도 해서 더 해오라고 하시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울고불고 난리쳤더니 남편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 중간에서 해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막상 아들 결혼시키려니 마음이 좀 아쉽다시며 결혼식장에서는 얼마나 펑펑 우시던지요. 화촉하는데 정말 나라라도 잃은 듯이 엉엉 목 놓아 우셔서 사회자도 당황하고 하객분들 다 웅성웅성 거리기도 했어요. 진짜 레전드였죠. 그때 제 친구들이랑 회사 동료들이 저한테 진지하게 너 시집살이 심하게 당할 것 같은데 어떡하냐며 걱정해주기도 했어요. 저도 황당하긴 했는데 다행히 남편은 늘 제 편이라 시댁 때문에 싸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아버지도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제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전화도 잘 안 하시지만 어디 여행 가시면 제 생각 난다며 그곳 특산물을 꼭 제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아버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랑 나눠 먹지 말고 저 혼자 챙겨 먹고 건강하라며 1년에 한두 번씩 영양제며 몸에 좋은 알로에 주스나 녹용 같은 걸 회사로 보내주시곤 했습니다. 그런 시아버지와 남편 덕분에 큰 잡음 없던 결혼 생활이었는지도 몰라요. 결혼 생활 10년 동안 시어머니는 호시탄탐 저에게 시비를 걸지 못해 안달이셨어요. 제가 일하느라 바빠서 전화 못 받으면 5기로 더 전화를 하며 부재중 30통까지 찍으신 적도 있고 저더러 일하는 걸로 유세 떠냐며 저처럼 일하느라 며느리 노릇 못하는 사람보다는 돈 한 푼 안 벌더라도 착하고 순한 며느리가 더 좋다고 대놓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제가 애교가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예의는 잘 차리는 편이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막말을 많이 하시긴 해도 나중에 제가 더 떳떳하기 위해서라도 제 몫의 노릇은 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워킹맘이라 가끔은 토 나오게 바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시댁 가서 큰며느리 노릇 잘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시어머니가 저더러 살이 쪄서 코끼리 같네. 저보다 나이 많은 작은 동서보다 제 나이가 10살은 더 많아 보인다는 둥.
별 말도 안 되는 가스라이팅 하면서 엄청 기죽이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런 말들에 1도 타격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하는 행동에 일희일비하는 며느리가 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말들을 들으면 저도 나름 안 참고 할 말 했어요. 한 번은 어머님처럼 매일 술 먹어서 찌는 술살도 아니라 야식 한 번 안 먹으면 바로 빠진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남편처럼 비만도 아니고 그냥 적정 체중이라고 한마디 했더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열받아 하시더니 제가 한 말이 다 사실이니까 뭐라 대꾸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끝마다 동서랑 비교하면서 저를 깎아내리시는데 같이 듣는 동서도 되게 민망해 하거든요. 일부러 가스라이팅 하시는 건지. 아무튼 그러실 때마다 저는 다른 시어머니 얘기했어요. 제 친구 시어머니는 이번에 임신했다고 먹고 싶다는 음식 다 만들어서 보내주신다더라. 누구는 용돈 주신다더라. 이러쿵저러쿵 얘기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저 임신했을 때 축하한단 말도 안 하고 뭐 먹고 싶냐 한마디 안 물어봐 주셨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저도 순하게 내내거리고 아무 말 안 했었는데 첫 아이 낳고 나니까 권리만 요구할 뿐 어떤 선의도 보여주지 않는 시어머니에게 너무 실망해서 그 이후로는 저도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남편도 참지 말라고 했고요. 남편한테 제일 먼저 말했네요. 저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고 싶을 지경이라고 하니까 사색이 되면서 앞으로도 무조건 제 편 들어줄 거고 시어머니 단속 본인이 잘하겠다고 선언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한테 가서 대판 싸우고 온 모양이던데 그 이후로는 다행히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좀 보시더군요. 뭐 암튼 결혼하고 5년 정도 동안 별일이 다 많았었는데 사실 저도 일이 바쁘기도 하고 아이 낳고 키우며 정신없는 세월을 보내느라 거진 다 까먹고 미움도 흘려 보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적당히 도리만 하고 듣기 싫은 악의가 있는 말들이나 행동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곤 했어요. 그런 시간을 보내던 와중에 제 차 사건이 터진 거예요. 제가 차 뽑았다고 했잖아요. 새 차가 출고되기까지 자꾸 미뤄져서 총 3개월 정도 걸렸는데 시어머니가 맨날 저더러 언제 차가 출고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처음엔 뭐 축하라도 해주려고 물으시는 건가 했는데 너무 집요하게 출고일을 계속 물으시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을 때 알아차려야 했는지도요. 그렇게 새 차가 정식 출고된 날 딜러가 저희 아파트 주차장까지 차를 드랍해주고 갔어요. 애들이랑 남편이랑 너무 좋아하며 새 차 앞에서 사진도 찍고 남편이 고사는 안 지내더라도 구색은 잡자며 집에서 팩소주 하나 사가지고 나와서 찔끔찔끔 뿌렸네요. 그렇게 즐겁게 웃으면서 새 차 신고식을 하고 제가 너무 기쁜 나머지 카톡 프로필 사진을 저희 가족이 새 차 앞에서 찍은 셀카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바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더니 새 차 왔냐고 득달같이 물으시더군요. 그러더니 새 차 끌고 시댁 언제 놀러 올 거냐면서 보고 싶다고 막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 달은 스케줄 꽉 차 있어서 너무 바쁘고 다음 달쯤 아주버님 생신 맞춰서 시댁 가겠다고 했더니 새 차도 생겼는데 어떻게 시댁에 인사 한번 안 하러 오냐면서 노발대발 화내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시댁에서 돈 한 푼 안 보태준 차인데 누가 보면 시댁에서 사주식이라도 한 줄 알겠어요. 새 차를 사면 당연히 시댁에 인사를 가야 하나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뭐 인사를 가면 가는 건데 중요한 일정까지 빼면서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하는 건지. 아무튼 그래서 제가 당분간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시댁에 가냐고 물었더니 싹퉁바가지가 없다면서 또 전화로 엄청 뭐라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그 전에 시어머니한테 난리 한번 친 이후로 막말이 좀 잠잠하더니 몇 년 만에 또 들어보는 싹퉁머리 단어였어요. 제가 그렇게 싹퉁머리 없는 며느리였으면 애저녁에 도리 안 하고 연 끊었습니다. 시댁에 드린 용돈만 지금까지 거의 3천만 원 이상이고 명절마다 가서 앞치마 입고 땀 뻘뻘 내면서 요리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안부 전화도 드리고 옷이며 영양제며 각종 선물도 두세 달에 한 번씩 챙겨서 보내드리는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며느리인가요? 암튼 저도 화가 나서 시간이 나면 가겠다며 언성을 좀 높였더니 시어머니가 빽 소리를 지르며 저희 집에 오시겠다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시댁은 차로 1시간 거리입니다.
저희는 경기 북부고 시댁은 서울 인접한 신도시예요. 시어머니는 운전을 하실 줄 아십니다. 그렇게 전화 끊자마자 정확히 55분 만에 저희 아파트 입구 차량벨이 울리더군요. 인터폰 보니 시어머니가 씩씩대면서 문 열으라고 카메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소리치는 게 보였습니다. 너무 황당했어요. 그때는 남편이 아이들 데리고 마트 갔다가 블럭카페 간 날이라서 집에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집에 오시자마자 대뜸 외투를 벗어 저에게 던지다시피 하시더니 소리를 막 지르시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잘났냐? 그렇게 잘났어? 어머님, 진짜 왜 이러세요? 제가 일부러 안 간다고 한 것도 아니고 이번 달은 아이 치과랑 저 워크숍도 있고 주말 근무도 끼어 있어서 너무 바빠요. 아니 시댁이 먼저예요? 그리고 차 뽑은 게 무슨 큰 대수라고요. 그렇게 큰 돈 받아서 네 차부터 홀라당 바꾸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응? 네가 그러니까 싹퉁머리가 없다는 거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말은 네가 먼저 이랬어야 한다는 거지. 어머님 성과금 얼마 받았는데 어머님 차 좀 바꿔드릴까요? 이렇게 물었어야 한다는 거야. 어머님 차는 저희 차보다 더 좋은데 무슨 차를 바꿔드리냐고 여쭤봐요. 누가 진짜 바꾼대? 말이라도 물어봤어야 한다는 거지. 어머님, 저만 타는 차 아니고 저희 아이들도 타는 차잖아요. 애들이 안전한 차로 타고 다닌다는 게 그렇게 보기 고가우세요? 어머, 얘 누가 들으면 내가 아주 못돼 처먹은 할머니인 줄 알겠다. 말이 그렇다는 거잖아, 말이. 어머님, 이게 그렇게까지 화내실 일인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죄송하단 말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가 한숨을 팍 쉬시며 네가 그러니까 시어머니 사랑을 여태 못 받고 사는 거라며 성격이 너무 모나고 드세니 문제란 식으로 혼잣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열받았고 간만에 쉬는 날인데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집까지 달려오셔서 악담을 퍼붓고 계시니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그냥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그래도 가려고 했다면서 물 한 잔 먹고 가겠다고 하시더군요. 그 사이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시어머니가 찾아오셔서 이런 상태라고 설명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언제 나가셨는지 집 안에 안 계시더군요. 나가셨나 했고 저는 집에 혼자 남아 씩씩거리며 분을 삭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뒤늦게 아이들과 헐레벌떡 들어와 괜찮냐고 저를 챙겨주었고 제가 모든 사실을 자세히 말해주자 남편이 열받아서 시어머니에게 전화하더군요. 그런데 안 받으신대요. 남편이 저한테 미안하다 사과했고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일단락 시켰어요. 애들 학습지랑 숙제도 봐줘야 했고 그날 바빴거든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제 차키가 2개가 있거든요. 분명히 화장대에 차키 2개를 놔뒀는데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독감에 걸려서 정말 죽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급하게 병가를 내고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더러 정말 사과 안 할 거냐며 또 시비를 거시더라고요. 제가 아파서 회사도 못 갔다고 지금은 어머님이랑 이렇게 전화할 힘도 없다고 했더니 멋쩍게 그러냐 하시더니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땐 저도 플루약에 취해서 비몽사몽했고 그날 이후로 이틀을 꼬박 더 앓은 후에야 겨우 나았습니다. 그렇게 독감 걸린 지 3일 지났을 때 저녁에 남편이 애들 데리고 들어오는 소리에 겨우 깰 정도로 하루 종일 잤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당신 차 어디다 댔어? 지하 3층에 댔어? 아니, 우리 늘 대는 자리 있잖아. 지하 2층 기둥 옆. 거기 당신 차 없던데? 무슨 소리야. 3일 전에 퇴근하면서 거기 댄 거 자기도 봤잖아. 아니야, 없어. 쭉 없었어. 안 그래도 물을까 했는데 나도 정신이 없었지. 지하주차장 공사하는 것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와서 차를 옮겼나 했고. 차가 없어졌다는 거야? 당신 어서 내 차 좀 찾아봐. 그렇게 남편이 미친 듯이 뛰어내려가 아파트 주차장 전체를 뒤졌습니다. 근데 제 차는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심지어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독감약이 독하잖아요. 제가 약에 취해 잠결에 차를 운전했나 그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기사도 있었고요. 이거 큰일 났다. 도난 아니면 분실이다 싶어서 그제서야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기 전에 보험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네요. 시어머니가 제 차를 끌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네요. 무려 강원도에서요.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한 날 제가 출근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 아파트까지 오셨대요. 처음엔 저 병간호 하러 오신 거라고 하던데 말도 안 되죠. 평소에 제가 아프든 말든 심지어 제가 첫 아이 유산했을 때도 전화 한 통 없었던 분이세요. 그런 분이 제 병간호를 하러 오신다고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다가 제 차를 보고 잠깐 현혹돼서 잠깐 드라이브나 해볼까 하다가 순간 욕심이 생겨서 친구 한 명을 불러 강원도까지 가신 거래요. 마침 주머니에 제 차키도 있었고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병간호 하려고 왔다가 잠깐 드라이브 하려고 제 차를 끌어서 친구까지 데리고 강원도에 갔다니요. 그리고 제 차키가 어머님 주머니에 마침 있어요? 이게 무슨 어린애들 말장난도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시어머니는 친구분이랑 강원도 횡성에 한우를 먹으려고 가셨다가 어느 1차선에서 운전 부족으로 연석 2개를 연달아 깔아 밟은 다음 가로수를 들이박으셨는데 하필이면 그 옆에 건설 자재 같은 게 있었다네요. 그게 본넷 쪽을 덮쳐서 차가 거의 반파 상태가 되었답니다. 시어머니랑 친구분은 강원도에 있는 어느 병원에 급하게 입원을 하셨고 제 차는 정비소로 들어갔는데 연석 2개가 차량 아래쪽에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다 부셔버렸고 본넷 쪽으로 떨어진 건설 장비들 때문에 엔진이며 다른 부분들이며 다 그냥 박살이 나버렸어요. 차 문짝도 다 찌그러지고 건질만한 게 없다더군요. 이 정도면 폐차라고. 말도 안 됐어요. 차 뽑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폐차라고요? 저는 몇 번 끌어보지도 못했는데 심지어 몰래 끌고 나간 시어머니 때문에 일이 이 지경이 된다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꿈꾸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시어머니가 다치셨다니 병원에는 가봐야 하잖아요. 다행히 타박상 정도라고는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을 남편 친구네 가족에게 급하게 맡기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가면서도 어이가 없었고 남편은 연신 사과부터 하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해서 시어머니 계신 병실로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며 도망갈 기세로 일어나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앉아 계시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절부절 못하시며 남편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 보면 무슨 답이라도 나오는 건지. 제가 다시 물었어요. 왜 그러셨는지. 차를 일부러 사고 내려고 하신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어이가 없잖아요. 제가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제 차를 끌고 몰래 강원도까지 가셨다니요. 어머님, 이러시려고 제 차 키 훔쳐가신 거예요? 훔치다니. 그날 어쩌다 보니 주머니에 들어가 있더라. 그날 제가 차 키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고의로 가져가신 거잖아요. 이렇게 몰래 제 차 끌려고 가져가신 거죠? 네? 처음부터 다 계획하시고요. 뭐라고? 아이고 아들아, 네 부인 좀 어떻게 해봐라. 아주 시애미 잡겠어. 엄마, 내가 무슨 면목으로 엄마 편을 들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시어머님은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시다가 정말 코너에 몰린 쥐마냥 적반하장으로 더 화를 내셨어요. 그날 휴지 뜯다가 어떻게 보니 네 차키까지 내 주머니에 들어와 있더라. 몰랐어. 그리고 너 아프다길래 진짜로 병간호 해주려고 온 거거든? 차키도 돌려주려고. 니네 집 들어가기 전에 차가 어떤지 잠깐 몰아만 보려고 한 거야. 나도 그 차로 바꾸려고 했으니까 그냥 승차감만 어떤지 보려고. 그래서 강원도까지 오셨고요? 아니 그건 그냥 어쩌다 보니. 그래, 새 차 타니 기분 좋더라. 그래서 친구 불러서 잠깐 드라이브 좀 하려고 했다. 그게 뭐 그리 잘못됐다냐? 어? 그럴 수도 있지. 너는 득달같이 달려와서 그렇게 세모 눈을 뜨고 아파 죽겠는 이 시애미한테 따박따박 소리 질러가며 따질 일이냐? 응? 엄마!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가 먼저 나와야 하지 않나요? 제가 소리를 빽 지르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여 잠깐 눈치를 보시더니 사고 나며 갈비뼈에 금이 가서 제대로 말을 못하겠으니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시더군요. 저도 더 있다간 정말 혈압 올라서 그 자리에서 죽을 것 같아서 남편더러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 보고 CM이 걱정도 안 한다면서 저더러 또 싹퉁바가지라고 뭐라고 하더군요. 이번엔 남편이 더 열받아서 소리 질렀습니다. 엄마, 진짜 해도 너무한다. 내가 와이프 앞에서 아주 창피해 죽겠어. 어떻게 며느리 차를 훔쳐타고 사고를 내서 이를 이 지경을 만들어? 아니, 사고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엄마 그러는 거 내가 아주 질려 죽겠다고. 엄마 때문에 중간에서 나만 10년 동안 스트레스 엄청 쌓여. 대체 왜 그래? 남편이 울부짖듯 말하자 시어머님이 화들짝 놀라시더니 이내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백하시길 친구한테 사실 자랑을 하셨대요. 제가 이번에 성과금 많이 받을 거라는 걸 알고